우리 집안 창피하게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냐?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병원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사고로 쓰러진 며느리 대신 나타난 여자는 평소 늘 당하기만 하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싸늘한 눈빛, 뭔가 숨겨진 비밀이 느껴지는 태도, 대체 이 집안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했던 며느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반전과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 삼성그룹 협력업체 회장 집안의 저택에서 박서희는 오늘도 숨죽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최순자의 아침상을 차리는 일이 서희의 하루 첫 번째 의무였죠. 12년째 반복되는 이 일상이지만 서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밥알이 설익었잖아. 최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72세의 그녀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집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넌 어디 가서 박씨라고 하지 마라. 우리 집안 망신이니까. 서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지어드릴게요. 41살의 서희는 10대 소녀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집에 들어온 후로는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최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희야, 내 발 좀 주물러줘. 어젯밤에 골프 모임 갔다 와서 다리가 아프다. 서희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순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효부가 진짜 며느리지. 우리 서희는 저것만 못해. 오전 10시경 시누이들이 하나둘씩 집에 나타났습니다. 큰 시누이 김미영은 38세로 이혼 후 친정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둘째 시누이 김혜진은 35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 옷 세탁소에서 찾아와. 그리고 미용실 예약도 잡아줘. 혜진이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백화점에서 화장품도 사와. 돈은 엄마한테 받아. 혜진아, 나도 백화점 가야 하니까 차 준비해달라고 해. 미영도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참, 서희야. 내 방 청소도 해놔. 어젯밤에 친구들이 와서 어지럽혔거든. 서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또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서희가 재벌가에 시집간 것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셔서 힘든 얘기를 꺼내기가 더욱 어려웠죠. 우리 딸이 청담동 대저택에 살아요. 남편이 그 유명한 태성그룹 전무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남편 김태유는 서희를 아내가 아닌 집안의 머슴처럼 대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서희는 다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에 대해 까다로웠기 때문에 매번 긴장하며 요리해야 했습니다. 간이 짜다, 싱겁다, 뜨겁다, 차갑다 마이너스 항상 뭔가 불만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경 서희는 시누이들의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고 미용실 예약을 잡고 백화점에서 화장품까지 사느라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집 앞 주차장에 남편 태윤의 벤츠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서희는 조금이나마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태윤은 평소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 목소리 때문이었죠. 자기야, 언제까지 그 여자랑 같이 살 거야? 나도 이제 지겨워. 그 목소리는 서희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유나야. 아버지가 유산 정리하시면 그때 이혼할게.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를 많이 줘야 하거든. 태윤의 목소리였어요. 서희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떨어질 뻔했어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가 벽 뒤에서 들여다보니 태윤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박서희라는 여자 정말 답답하지 않아? 맨날 고개만 숙이고 살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유나라는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걔는 그냥 우리 집 종이야. 시댁 덕분에 호강하고 사는 거지, 뭐. 사실 걔가 없어도 집안일은 가정부가 다 하거든. 태윤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왜 이렇게 참고 견뎠는지 모르겠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참, 다음 주에 부동산 계약서 가져갈게. 태윤이 유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서희 명의로 된 아파트 2채랑 주식도 다 정리할 거야. 어차피 걔는 뭘 해도 눈치만 보니까 반대도 못할걸. 정말? 그럼 우리가 신혼집으로 쓸 수 있겠네. 유나가 기뻐하며 태윤의 팔에 매달렸어요. 서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까지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조용히 뒷걸음질 치다가 현관 쪽에 놓인 화분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뭐야? 누구야? 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서희는 정신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어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강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다가 서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언니한테라도 전화해야겠다. 쌍둥이 동생 서연이 생각났어요. 서연은 군인이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서희를 걱정해 주었거든요. 전화를 걸려던 순간 저 멀리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희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쾅! 서희의 몸이 10m 넘게 튕겨나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서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서연아, 미안해. 언니가 너무 약했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30분 후 서희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가운데 주치의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고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셔야 해요. 태윤은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 최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서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뭐,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당장 병원으로 갈게. 최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한편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육군 제2군단 사령부에서는 박서연 소장이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41세의 서연은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소장님, 댁 언니분께서 서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부관이 급히 보고했어요. 서연의 차가운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헬기 준비해. 서울로 올라간다. 소장님, 지금 시각이. 명령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군복을 벗으며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늦었나? 이번엔 내가 나서겠어. 그 지옥 같은 곳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 다 정리해주겠어. 12년 동안 참고 견뎌온 박서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전략가이자 투스타 장군인 박서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은 상상도 못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 앞 새벽 2시 육군 헬기에서 내린 박서연은 군복 대신 민간인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언니의 모습은 참담했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서희를 보자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담당 의사가 물었어요. 쌍둥이 동생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죠. 상태가 어떤가요?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50% 정도고요. 깨어나더라도 기억상실이나 성격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격 변화라. 완벽한 핑계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특수전 부대에서 단련된 서연에게는 이 정도 상황은 작전 수행에 유리한 조건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윤과 최순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가발과 화장으로 서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희야. 최순자가 서연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놀랐겠다. 괜찮지? 서연은 속으로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목소리도 서희처럼 작고 조심스럽게 냈습니다. 그나저나 너 뭔가 달라 보인다? 태윤이 의심스럽게 서연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아, 환자분이군요. 뇌진탕 후유증으로 일시적인 성격 변화나 기억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성격 변화요? 최순자가 되물었어요. 네, 뇌진탕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평소보다 적극적이 되거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감탄했어요. 이보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어디 있겠어. 이제 어떤 변화를 보여도 뇌진탕 후유증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윤이 말했어요. 서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말투가 평소와 달라 보이는데 사고 충격 때문인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멍해요. 서연이 연기를 했죠. 사실 서희의 말투와 행동 패턴은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쌍둥이 자매로 자란 데다 군 정보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서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최순자가 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근데 서희야, 가슴 펴지 마라. 넌 아직 우리 집 머슴이야. 병원비도 우리가 낸 거 알지? 예전 같았으면 서희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습니다. 최순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어디 다친 건 아니지? 평소 같지 않은데. 의사 선생님이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하셨잖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의 서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날 저녁 서연은 서희의 방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의 통장, 주식 계좌, 부동산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이런 개 같은 놈들.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서희 명의로 된 아파트 2채는 이미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주식도 대부분 이상한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서희의 적금 통장에서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서희의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서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순자 서희야, 내일 골프장 예약 잡아놔. 그리고 점심 도시락도 준비해. 서희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김미영 언니, 내 카드값 300만 원 이번 달에 대신 내줘. 다음 달에 갚을게. 서희 네, 미영 씨. 김혜진 서희 언니, 내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데 항공료 좀 대신 결제해줘. 100만 원 정도. 서희 네, 혜진 씨.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언니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살았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서희와는 달랐어요. 밥을 할 때도 당당했고 식탁을 차릴 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희야, 너 오늘 뭔가 다르다. 최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뭐가 다른가요? 서연이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라. 평소에는 조심조심 걸었는데 오늘은 뭔가 당당해 보인다. 아, 그런가요?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요. 서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이런 당당한 반응도 예전의 서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시누이들이 나타났어요. 김미영이 서연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언니, 어제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네, 별일 없어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참, 오늘 백화점 가야 하니까 차 준비해줘. 미영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희는 바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미영 씨도 운전면허 있지 않나요? 서연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뭐?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 죄송해요. 머리가 아직 좀 멍해서요. 서연이 이마를 짚으며 연기했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인가 봐요. 김혜진도 서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언니,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윤이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서연을 유심히 관찰하려는 의도였죠. 서희야, 오늘 하루 어땠어? 태윤이 물었어요.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서연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뭔가 이상해. 태윤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어제까지만 해도 불륜녀와 내 재산 빼돌릴 계획 세우던 놈이.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진탕 후유증으로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서희의 노트북을 켜서 시댁 식구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최순자의 비자금 계좌, 태윤의 불륜 증거, 시누이들의 사치성 지출 내역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군법이 아닌 너희들 방식으로 놀아주지. 각오해라, 개 같은 놈들아.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언니를 12년 동안 괴롭힌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답게 완벽한 복수를 설계해주겠다고. 투스타 장군 박서연의 잠입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은 상상도 못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였어요. 서연이 시댁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본격적인 정보 수집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서연은 서희의 방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20년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에게는 이 정도 잠입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태윤의 서재로 향했어요. 서연은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했습니다. 서재 안에는 각종 서류와 장부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군. 서연이 태윤의 컴퓨터를 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풀어냈어요. 태윤의 생년월일과 회사명을 조합한 단순한 조합이었거든요. 컴퓨터 파일들을 뒤져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서희 명의로 된 부동산 2채는 이미 이유나라는 여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서희의 적금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500만 원이 모두 유나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개 같은 놈이. 서연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거든요. 다음으로 최순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태윤의 서재보다 더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최순자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실 한쪽에 있는 금고를 발견한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설마 비밀번호가 생년월일이야? 서연이 최순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네. 금고 안에는 현금 2천만 원과 함께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서연의 눈길을 끈 건 재산 분할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계획서에 따르면 최순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전체 유산을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순자의 고민이었던 거죠. 서희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린 다음 나중에 이혼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계획이었구나. 서연이 서류를 보며 이해했어요. 서희는 처음부터 이용당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최순자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어요. 삼성은행에 15억, 신한은행에 12억, 그 외에도 여러 은행에 거액의 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돈들이었어요. 서연은 모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군에서 훈련받은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새벽 5시 서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태윤부터 무너뜨려야겠다. 서연이 밥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륜 현장을 확실하게 잡고 재산 빼돌린 증거도 확보해야 해. 아침 식사 시간
최순자가 평소처럼 서연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서희야, 왜 이렇게 밥을 차게 했어? 밥은 뜨겁게 해야 제맛이지. 최순자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데워드릴게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할망구야. 곧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은행 가서 적금 해지하고 와. 미영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최순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그 적금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모았다고? 그 돈 어디서 났는데? 우리가 용돈 주고 생활비 대준 거 아냐? 최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희는 바로 굴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 계좌니까 제가 직접 가서 처리하겠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순자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서연은 은행에 갔어요. 하지만 적금을 해지하러 간 게 아니라 자신의 계좌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을 받으며 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객님, 이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이 있으신데요. 김태윤 씨 명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서연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3년 전부터네요. 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신 건데 기억 안 나세요? 서연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3년 동안 억 8천만 원을 빼간 거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어요. 아, 맞아요. 깜빡했네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이체 해지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해지해 드릴게요. 서연은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태윤은 더 이상 서희의 돈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은행에서 나온 서연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태윤이 자주 가는 호텔이었어요. 서희의 카카오톡에서 발견한 정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은 정오 무렵 태윤과 유나가 함께 나타나는 걸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군에서 훈련받은 감시 기술로 들키지 않고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자기야, 서희 그 여자는 언제 정리할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지야. 아버지 유산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는? 이미 준비 다 했어. 서희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말이야. 어차피 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서연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태윤의 불륜과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나타나서 또다시 심부름을 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언니, 내 옷 세탁소에서 찾아와. 김혜진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다리를 다쳐서 많이 걷기 힘들어요. 택배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이 웃으며 제안했어요. 뭐, 너 지금 거부하는 거야? 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더 편한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미영도 끼어들었어요. 서희,
너 정말 이상해. 사고 난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이 들어와서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도 서연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희야, 오늘 은행 다녀왔다며? 태윤이 물었어요. 네, 어머님이 시키셔서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가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태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들켰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어요. 자동이체요? 저는 적금만 확인하고 왔는데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은행에서 실수한 건가? 태윤이 의심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서희의 방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태윤의 불륜 증거, 재산 빼돌리기 증거, 최순자의 비자금 계좌, 시누이들의 사치성 지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할 때가 되었군.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12년 동안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어요.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한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서연이 시댁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태윤의 일정을 파악했어요. 태윤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해서 유나와의 만남 일정을 모두 알아냈거든요. 오늘은 롯데 호텔에서 만나는군. 서연이 태윤의 카카오톡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와의 대화 내용을 보니 오늘 중요한 계약서를 주고받을 예정이었어요. 유나 자기야, 오늘 꼭 서류 가져와. 부동산 이전 계약서 말이야. 태윤 다 준비했어. 오후 3시에 호텔에서 만나자. 유나 고마워.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기는 거네. 태윤 서희는 아무것도 몰라. 걱정 마. 서연은 이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직접 현장을 목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 10시 최순자가 서연을 불렀어요. 서희야, 오늘 우리 집 청소 좀 해라. 내일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거든. 최순자가 소파에 앉아 명령했습니다. 네,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서연은 최순자의 방에서 또 다른 증거를 수집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진 서류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무서 탈세 관련 서류? 서연이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최순자는 지난 10년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탈세가 서희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할망구가 서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언니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오후 2시 서연은 최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 빨리 다녀와. 저녁 준비도 해야 하니까. 최순자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집에서 나와 롯데 호텔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변장 도구로 외모를 바꾸고 호텔 로비에서 대기했어요. 군에서 훈련받은 감시 기술 덕분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태윤과 유나가 호텔에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층으로 올라가서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0분 후 두 사람이 객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정말 고마워. 이제 강남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거네. 유나가 기뻐하며 태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당연하지. 서희 그 바보는 끝까지 모를 거야. 태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서희가 이혼에 동의할까?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방법이 있어. 어차피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도 없거든. 태윤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은 이 모든 대화를 생생하게 녹화했습니다. 태윤이 서류 봉투를 유나에게 건네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잡았어요. 이 계약서로 부동산 등기 이전이 가능해. 서희 명의로 된 아파트 2채 모두 내 이름으로 넘어가는 거야. 태윤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럼 제주도 아파트도? 유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총시가 40억 원어치야. 그 바보 서희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걸. 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두 사람이 호텔을 떠난 후 서연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정훈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희입니다. 서연이 사무실에 들어가며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이혼 상담건이죠? 이정훈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의 불륜과 재산 빼돌리기 증거가 있는데요. 서연이 준비해온 USB를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USB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불륜은 물론이고 재산 은닉까지.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 증거들이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이 정도 증거라면 최소 10억 원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7대 3 정도로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끝났군. 저녁 6시 서연이 집에 돌아오니 태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건 서연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희야, 병원은 어땠어? 태윤이 물었어요.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는 척하며 태윤을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윤이 최순자에게 물었어요. 작년보다 30% 증가했어. 올해는 더 좋을 것 같고. 최순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상속세 준비도 미리 해야겠네요. 태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이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상속세 회피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서희 명의로 된 재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미영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처리하면 돼. 어차피. 최순자가 말을 멈추고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모르는 척 계속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식사 후 태윤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희야, 내일 은행에 가서 서류 좀 처리해줘. 부동산 관련 서류인데. 무슨 서류요? 서연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야. 서명만 하면 돼. 태윤이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희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려주세요.
사고 후로 머리가 좀 멍해서 천천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별거 아니야. 내일 같이 가서 설명해 줄게. 네, 알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서희의 방에서 태윤의 동향을 계속 감시했어요. 태윤이 유나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서희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서류 처리할 거야. 태윤의 목소리였어요. 정말? 그럼 이제 아파트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네. 유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 바보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를 거야. 태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이 통화도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제 태윤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어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되겠군.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주지.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를 거야. 밤늦게까지 서연은 내일의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했어요. 태윤이 서희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그 순간이 바로 결정타를 날릴 기회였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허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태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태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태윤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연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 역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제주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나에게 이전하는 계약서였어요. 잠깐만요. 서연이 서류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아닌가요? 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게 투자 목적이야.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누구에게 넘기는 건가요? 서연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건 회사 동료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 태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서툴게 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사고 후로 머리가 멍해서 이런 중요한 일은 변호사와 상담 후에 하고 싶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뭘 그렇게까지. 그냥 서명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건 제 재산이니까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서연이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태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나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윤이 서연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태윤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고 충격 때문인 것 같아요.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혜진이 서연의 변화를 지적했어요. 언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은데? 말투부터가 완전히 바뀌었어. 혜진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서연이 반문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조심했는데 지금은 뭔가 당당해. 그리고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 김미영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디서 군대 티를 그렇게 내냐? 너 박서희 맞아? 혜진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한 번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군대 티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걸음걸이가 군인 같다고. 그리고 앉는 자세도 너무 반듯해. 혜진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때 최순자가 나타났어요. 뭔 소리야? 서희가 왜 군인 같아? 어머니,
서희 언니 정말 이상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최순자가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12년 동안 서희를 괴롭혀온 그녀의 눈에도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뭔가 다르긴 하네. 최순자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태유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 제 아내를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서연은 태윤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군. 사흘 후 김 탐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삼성병원의 박서희라는 여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김 탐정이 태윤에게 보고했어요. 부인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병원에 있어요. 뭐라고? 태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군인이에요. 육군 소장 박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서희가 아니라 그 동생?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분명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건 서희가 아니야. 태윤이 단언했어요. 그럼 누구야? 최순자가 물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야. 육군 소장인 박서연이라는 여자야. 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육군 소장? 혜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래.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태윤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다음 날 시댁 식구들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최순자가 소리치며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만해. 우리 다 알고 있어. 넌 서희가 아니지? 태윤이 고함쳤어요. 서연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나는 박서연이다.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군사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입니다.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헌병 대위가 영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작전이었던 거예요. 체포하라. 서연의 명령에 따라 헌병들이 움직였습니다. 넌 대체 누구야? 최순자가 소리치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막아섰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거실 한가운데 당당히 섰어요. 그리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다시 하지.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박서연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윤이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장? 진짜 장군이야? 그래, 투스타 장군이다. 그리고 서연이 시댁 식구들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집안을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헌병 대위가 서연에게 경례하며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압수수색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좋다. 시작해라. 서연이 명령했어요. 헌병들이 집안 곳곳에서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미리 표시해둔 증거물들이 차례로 수거되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김미영이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뭔 일이냐고? 서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미영을 쳐다봤어요. 너희들이 내 언니에게 한 짓을 되돌려주는 거다.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희는 어디 있어? 내 언니는 너희들 때문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났거든. 태윤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몰랐어. 서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서연이 비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것도 모르고 했나? 서연이 재생한 동영상에서 태윤과 유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태윤 서희는 그냥 우리 집 종이지. 시댁 덕에 호강하는 거 아냐? 유나 그 박서희라는 여자 정말 답답하지 않아? 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일주일 동안 너희들을 감시했거든. 서연이 냉소하며 말했어요. 불륜도 재산 빼돌리기도 탈세도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헌병들이 최순자의 금고에서 서류들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최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건 내 개인 물건이야. 왜 가져가는 거야? 개인 물건? 서연이 서류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내 언니 명의로 탈세한 증거가 개인 물건이야? 김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법정에서 결정될 일이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이며 말했어요. 체포영장? 태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김태윤, 횡령과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 그리고 재산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최순자 탈세와 재산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미영, 김혜진, 공동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차례로 수갑을 차게 되자 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언제 횡령했어?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명의 카드로 3천만 원 쓴 거 증거 있다. 서연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것도 허락 없이 말이야. 태윤이 서연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용서? 서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언니가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잘못했어. 서희에게 사과할게. 최순자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너무 늦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 헌병 대위가 서연에게 보고했어요. 소장님, 압수수색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철수해도 된다. 서연이 경례를 받으며 말했어요. 검찰 수사관들이 시댁 식구들을 끌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언니야, 이제 복수가 시작됐어.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지금 갈게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언니를 위한 복수가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서연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생각했어요. 언니가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해줘야지. 삼성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서희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서희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언니를 위해 왔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언니를 괴롭힌 놈들은 모두 처벌받을 거야. 무슨 말이야? 서희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천천히 설명해 줄게. 서연이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언니는 자유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9시 김태윤 일가의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서연과 완전히 회복된 서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언니, 긴장하지 마. 이미 승부는 끝났어.
서연이 서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 내가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이야.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태윤, 최순자, 김미영, 김혜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태윤 외 3명에 대한 횡령, 불륜, 탈세 혐의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윤은 배우자 박서희 명의 재산 총 45억 원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했으며 이유나와의 불륜 관계를 통해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옆에서 최순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최순자는 며느리 박서희 명의를 이용하여 15년간 총 23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으며 피고인 김미영과 김혜진은 신우이 박서희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총 3,5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끝나자 증거 제시가 시작되었어요. 서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태윤과 유나의 불륜 장면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자기야, 서희 그 여자는 언제 정리할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바보는 끝까지 모를 거야. 어차피 우리 집 종이거든. 태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다음으로 최순자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숨겨둔 수십억 원의 돈과 그 출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 돈들은 모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불법 자금들입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최순자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계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최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윤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판사님, 피해자 측은 어떠한 합의도 거부합니다. 12년간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태윤이 서희와 결혼한 것 자체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미 유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서희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입니다. 태윤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희야,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태윤이 방청석의 서희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서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김미영과 김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혜진이 흐느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미영도 애원했어요.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 말 기억나세요? 넌 우리 집 머슴이야라고 하셨잖아요. 최순자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말했어요. 서희야, 할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최순자가 처음으로 서희를 사람 취급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태윤, 횡령과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위자료 15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순자, 탈세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영, 김혜진,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서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 서연이 서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태윤이 마지막으로 서희에게 달려왔어요. 서희야,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태윤이 매달렸어요. 하지만 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태윤,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 태윤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언니에게 더 이상 접근하면 군법으로 처리하겠다. 태윤은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법원을 나서는 서희와 서연을 보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투스타 장군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착하다고 당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입니다.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후 서희와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꿈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연아, 나 정말 살아도 되는 거야?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언니.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야.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12년 동안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서연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군대에서 문제되는 거 아냐? 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상부에서 잘했다고 하더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법을 척결한 거니까. 두 자매는 서로 포옹하며 12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관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소장님,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부대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복귀하겠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이 서희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내일 부대로 돌아가야 해. 그래, 내일이 우선이지. 서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12년 동안 내 삶이 아니었으니까. 서희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언니가 하고 싶었던 일 있지 않아? 서연이 격려하며 물었어요. 서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베이커리 카페 해보고 싶었어. 결혼 전에 제빵 배웠거든. 그럼 하면 되잖아. 자금도 있고.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서희가 불안해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 언니 정말 강한 사람이야.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서연은 군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서희가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울지 마. 웃고 살아야지. 서연이 서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서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언제나 언니 편이야. 고마워, 서연아. 서희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강원도 부대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언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부대에 도착한 서연을 부관이 맞이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관이 경례하며 말했어요. 고생했다. 서연이 경례를 받으며 답했어요. 사령관실에서 서연은 간부들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이번 작전으로 민간인 불법 행위를 척결했습니다. 서연이 보고했어요. 잘했다, 소장. 군의 명예를 지켰군. 사령관이 만족해했어요. 한 달 후 서희는 강남에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서희의 작은 행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서연이 휴가를 내고 찾아왔어요. 언니, 축하해.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서희가 기뻐하며 서연을 맞았어요. 카페는 서희가 직접 구운 빵과 따뜻한 분위기로 손님들에게 인기였어요.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서연이 서희를 보며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내 인생을 다시 찾은 기분이야. 서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카페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 덕분에 서희가 새 삶을 살게 됐구나.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해질 무렵 서연이 부대로 돌아가기 전 서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이제 정말 웃고 살아야 해. 서연이 당부했어요. 그럴게. 너도 몸 조심해. 서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차에 타며 마지막 독백을 남겼어요. 착하다고 당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이다.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일어설 수 있다. 서연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서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겠어. 서연이가 찾아준 이 소중한 자유를 절대 잃지 않겠어. 카페에서 나온 따뜻한 불빛이 서희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고 있었어요. 12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투스타 장군 박서연의 완벽한 복수 작전이 막을 내렸고 박서희의 새로운 인생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